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수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은둔 청년 분들께 닿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다시 하자면요. 저는 이수연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가이면서 정신질환 인식개선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저를 소개하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게 행복한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이에요. 네,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도 중퇴했고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정적인 단어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늘 찾아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 사이에서의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비록 사회부적응자라는 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지만 저는 늘 저를 행복한 사회부적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은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는 23살이었어요. 그때 공황장애를 시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제가 우울증이 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공황장애로 자꾸 실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다치거나 뭐 팔다리가 다치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일반 병원에 갔죠. 그런데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바꾸다 보니까 정신과까지 가게 됐고요. 그때 저는 비로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식이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게 병명을 얻게 되고 그 치료자분께 조금 마음을 열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저 사실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계속 그러면은 입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입원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만약에 옮길 생각이 든다면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되게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진, 6월 달이 초진이었거든요. 초진 2개월 만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돼요. 이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는 동안 제가 왜 은둔이라고 표현을 썼냐면요. 다른 분들 혹시 입원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사실 폐쇄병동은 커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사실은 유학을 가려고 돈을 좀 모아놨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을 정리할 마음이 있는데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치료받는 거 내 마음 편하게 있어야겠다 하고 그 6개월을 1인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돈을 모조리 다 병원에 쓰게 됐어요. 이 6개월의 생활이 어땠냐면요. 가끔씩은 나가기도 했어요. 가끔씩은 병실을 나가기도 했는데 정말 대부분은 침대에만 앉아있거나 누워있었어요. 그냥 눈을 뜨면은 이불을 개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창문 밖을 봐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오든 간호사가 오든 간호조무사가 오든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상담 치료도 물론 하기도 했고 약도 먹었지만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배식을 받으러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따로 간호조무사분들이 배식판을 가져오실 정도로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입원 사실도 안 알리고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퇴원을 하고 나서의 제 삶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보통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다시는 병원에 입원을 안 하길 기대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로부터 정말 몇 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살다 보면서 너무 많이 입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이수연은 다 나았어, 다시는 입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무너졌고 다시 입원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세상이 무서워져요. 나가기가 두렵고 정말 아주 작은 일도 두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은둔 생활을 끝내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에요. 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드는 마음은 다시는 내가 이 상황에 돌아오면 안 된다 라는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다시 힘들어지는 날도 오고 또 좋은 날도 오고 그런 것들이 일상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은둔 생활을 더 길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입원은 6개월이었지만 그 다음 입원은 3개월, 2개월, 1개월, 뭐 최근에 입원을 하면은 정말 일주일이나 2주일 등 좀 짧게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지 않는 기간을 점차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치료 중인 거죠. 근데 이때 제가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망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연락받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핸드폰에 진동 소리가 울리고 전화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정말 잠수를 타서 제 작업실에 친구가 찾아온 적도 있어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그런데 제가 사람들과 조금씩 연락을 해야겠다,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것을 내가 먼저 해결을 해야 내가 다시는 도망을 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답장이 오면 저도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선수 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커넥션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고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그게 가장 처음 필요로 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와서 좀 소중하게 여긴 거거든요. 그게 모임이나 공동체예요. 저는 원래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모임도 안 나가고 이제 공동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봉사활동도 가고요. 요가도 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하면은 작업실 동료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봉사를 처음에 할 때는요, 무서웠어요. 역시나 저는 겁쟁이여서 내가 가서 피해만 끼치면 어쩌지? 내가 가는 게 괜찮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가서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꾸준히 나가니까 그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막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부도 묻고 서로의 마음도 한 번씩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근데 그 정말 사사로운 안부 묻는 거 하나에도 제가 좀 자리 잡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파서 뭐 봉사를 빠진 날에는 혹시 왜 빠졌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고립되지 않고 좀 사회에서 천천히 발을 내딛는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저는 봉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번은 노인분들 이제 효도밥상 봉사를 했어요. 이제 밥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 봉사자는 하는 일이 서서 도와드리는 거, 앉는 거 도와드리는 거, 퇴식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2시간 동안 멀뚱멀뚱 서 있는데 거기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다 저한테 고맙다고 한 번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픈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누군가의 챙김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슬픈 감정이 들고 힘들 수도 있고요. 정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딱 오면요. 아, 오늘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정말 버티기 힘들 때는, 정말 무서울 때는 그냥 자요. 한 12시간, 13시간씩 자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면서 새로운 하루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또 망할 수도 있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일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회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좀 실수하더라도 오늘 좀 많이 무서워해도 내일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소중한 약속인데 저도 지킬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진짜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고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딱 이거. 이불 개기, 창문 열기, 커튼 있으면 커튼 젖히기. 이 약속을 제가 이 메타버스를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약속을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앞으로 매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오늘 나를 위해 그 정도의 약속 정도는 저와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